엑스파일이라는 제목의 미국 드라마가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미해결 종결 사건에 의미가 있는 엽기적이고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그 줄을 이루었는데요. 이런 엑스파일류의 이야기는 픽션과 논픽션이 어울리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해드릴 이야기는 예전에 국과수에 있으셨던 한 법의학자에게 들었던 두 개의 짧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이야기로 그 법의학자분의 말에 출처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빨간 비옷을 입은 여인의 죽음. 부제는 장충동 대중목욕탕 살인사건. 1985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대중목욕탕이 많았다. 집에 샤워시설이 많이 없었던 터라 이 시기에는 대중목욕탕은 지금의 주유소만큼이나 큰 사업거리였다.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의 인파가 물 밀듯이 밀려와 목욕탕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보통 이 시기의 목욕탕은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그리고 문제의 날, 금요일 저녁 7시 반을 넘어서 장충동에 위치한 한 대중목욕탕 사장 K씨는 손님도 다 나가고 이제는 슬슬 문 닫을 준비를 했다. 그날은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손님도 별로 없던 터라 평상시보다는 조금 일찍 문을 닫으려는 바로 그 순간 손님 한 분이 터벅터벅 목욕탕 입구로 걸어왔다. 하루 평균 300mm의 비가 쏟아지던 시기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여인이 K씨 눈앞에 이르렀을 때 목욕탕 사장인 K씨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독특했기 때문이다. 빨간 우산에 빨간 코트 형태의 그런 우의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려 있었고 마치 감기 몸살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몸을 바스르르 떨고 있었다. 저기 영업 안 하세요? 아,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제 그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요. 네, 죄송한데 잠시 샤워 좀 하고 나올게요. 뜨거운 물에 잠깐만 몸을 담그고 싶어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욕탕 사장 K씨는 몸을 너무 떠는 여자가 안쓰러워서 그만 여자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에휴, 그러면 얼른 탕에 몸만 담그고 나오세요. 저도 곧 문을 닫을 거니까 얼른 씻고 나오세요. 여인의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낀 사장 K씨의 호의에 고맙다는 말을 던진 이 여자는 바로 탕 속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그런데 8시가 넘자 K씨는 약간의 조바심을 냈지만 그래도 이왕 기다린 거 기다리는 미덕을 갖고 문 닫을 준비를 했다. 그때 이 목욕탕에는 청소와 때밀이를 하는 종업원은 이미 일찍 퇴근한 상황이라 사장 K씨가 직접 청소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8시 반이 지났는데도 여자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자 결국 사장 K씨는 여탕 입구에 가서 문을 두들겼다. 손님, 1시간이 다 돼가요. 이제 마무리하시고 나오세요. 저도 청소하고 문 닫고 집에 가야죠. 그렇게 몇 번의 노크와 말에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낀 사장의 손에선 땀이 서서히 났고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했던 말을 반복을 했다. 그리고 노크 소리에 더욱 크게 손에 힘을 주었지만 역시 아무런 인기척을 느낄 수가 없었다.
결국 사장 K씨는 여탕의 문을 열고 목욕탕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펼쳐진 광경에 사장은 훗날 마치 꿈을 꾼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을 했다. 사장이 목욕한 탕 속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여인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사장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는 사장의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을 돋게 만든다. 이윽고 경찰 신고로 이어진 이 사건은 수사에 들어갔지만 끝내 해결되지 못했다. 그때 목욕탕에는 사장 K씨와 이 여자뿐이었고 여자의 사이는 날카로운 도구, 즉 회를 뜨는 칼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난도질된 상태였다. 하지만 살해 도구는 찾질 못했고 자살인지 타살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목욕탕 사장 K씨는 아무런 살해 동기가 없었다. 10년을 넘게 이곳에서 목욕탕을 운영을 했고 가족과 단란하게 사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밀폐된 공간이기도 한 이 목욕탕에서 이 여자는 무참하게 죽은 것이다. 결국 사장 K씨는 목욕탕을 처리하고 지방으로 이사간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치악산 18토막 연쇄 살인사건. 1980년 시국이 한창 어수선할 때 우리나라의 명산 중 하나인 치악산에서 이상한 사건이 생겼다. 40대의 한 남성이 등산을 하던 것으로 추정된 모습으로 토막살이를 당한 것이다. 이 당시는 토막살인이라는 것이 거의 드문 일이었고 너무나도 살해된 시체가 잔혹해 차마 언론에 공개되지 못한 채 경찰은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우선은 국과수에 시체가 옮겨지고 그 살해 도구를 찾는데 혈안이 됐지만 결국 적당한 도구를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토막난 면이 너무나도 부드러웠기 때문이다. 마치 SF 영화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같이 아주 부드럽게 절단된 것처럼 그 토막된 면의 정교함과 부드러움은 그 당시 국과수에서는 예측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이다. 첫 시체가 발견된 이후 7일에 한 번꼴로 치악산 근처에서 똑같이 18토막이 난 시체가 발견이 된 것이다. 결국 한 달 동안 19의 시체가 발견이 됐고 이 시체들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18토막을 부위별로 정확하게 나눈 것이었다. 그 당시 노련했던 국과수 위원들조차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썼길래 이렇게나 정확하게 토막을 낼 수 있단 말이지? 사실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했느냐보다 과연 무엇으로 이렇게 절단했느냐가 더 화제였던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단면을 보일 도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허참, 외계인이라도 와서 이랬던 건가? 역시 이 사건도 미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저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는 절대 그렇게 토막을 낼 수 없다는 게 지금도 그 법의학자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는지는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범인은 누구였을까요?